레버리지 상품은 단순히 3배로 벌거나 3배로 잃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수익률이 누적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계좌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입니다. 요즘 소비자들 보면 참 신중하다는 생각 들죠. 화장품 살 때는 이 본품보다 샘플 먼저 써보고, 헬스장도 12개월, 3개월 이렇게 등록 안 하고 1일 이용권부터 시작하는 분들 많죠. 일단 체험해보고 후회를 줄이자. 요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기준이 딱 이거잖아요. 근데요, 투자 앞에만 서면 다들 과감해집니다. 3배 수익 납니다. 이런 말에 평소에 손도 안 대던 주식에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넣는 분들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레버리지 상품은 단순히 3배로 벌거나 3배로 잃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수익률이 누적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계좌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 계좌만 조용히 줄어든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본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3배 수익이라는 말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한 투자자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음의 복리 효과의 진실을 하나씩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 보면 단 하루 3배 수익 가능! 이런 말 진짜 많이 보이죠. 딱 보면 내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 건가 싶지만 여기에 꼭 붙어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기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가 1% 올랐다면 3배짜리 상품은 하루에 3% 수익을 냅니다. 이걸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해요. 지수의 하루 변동을 2배, 3배로 따라가는 구조죠. 이쯤 되면 이거 좀만 잘하면 금방 부자 될 수 있겠는데 싶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보통 복리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수익이 수익을 불러오는 구조. 근데 이게 손실에 적용되면 어떨까요? 제가 100만 원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첫날 지수가 10%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계좌도 마이너스 10%, 90만 원이 남아요. 다음날 지수가 10% 올랐대요. 그럼 원금까지 회복되는 거겠네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번엔 90만 원을 기준으로 10% 오른 거니까 플러스 9만 원 붙어서 99만 원이 됩니다. 하루 빠지고 하루 올랐는데 왜 아직도 마이너스야? 이런 생각 드시죠? 이거를 여러분이 살 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하루 굶으면 확 빠지는데 그 다음날 야식 한번 먹으면 바로 도로 찌잖아요. 아니, 더 찌잖아요. 왜냐면 회복이 1대1이 아니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봐야 같은 퍼센트가 빠지고 올랐더라도 그 적용되는 기준점이 달라서 복구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매일 적용되는 수익률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첫날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빠졌고 둘째 날은 90만 원을 기준으로 올랐으니까요. 이게 반복되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손실은 슬금슬금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하루하루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가 반복돼도 손실이 날 수 있구나 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10% 플러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 플러스 11%를 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면 결국 원금이 되는 거잖아. 근데요, 레버리지 투자에선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 원점으로 올라왔다는데 왜 레버리지로 투자한 제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죠? 라는 거예요. 이 원인은 바로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에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수익률을 곱하는 구조라서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는 장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평범한 1배짜리 상품으로 투자하면 원금 100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내 계좌엔 100만 원이 아니라 97.6만 원이 남습니다. 배율만 1배랑 2배로 다른 건데 저 사람은 원금을 회복하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무시무시한 하락장을 맞이하면 우리가 좋은 걸로만 알고 있던 이 복리 효과가 반대로 작용해요. 돈이 점점 빠르게 구르는 게 아니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엔 음의 복리 효과가 있다는 주의점을 꼭 알아둬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승장이라고 판단하셨으면
그때 적절히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선택지가 많은 곳이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ETN 시장인데요. 여러분, ETF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ETN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름처럼 비슷한 상품이긴 한데 구조가 살짝 다르거든요. ETF는 자산을 직접 사서 운용하는 상품이에요. 내가 코스피 200 ETF를 산다고 하면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에 담겨있는 200개의 주식에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셈이죠. 그런데 ETN은 기초 자산을 실제로 사서 운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기 시점에 코스피 200이 기록한 변동률만큼을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증권사가 약속만 하는 구조예요. 바로 이런 유연한 구조 덕분에 금, 은, 원유 같은 원자재는 물론이고요.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전략을 담은 상품이 주로 ETN에서 많이 설계되는 겁니다. 근데 ETN을 통하면 투자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다양하고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전략을 자유롭게 선택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하지만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ETN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누가 어떤 구조로 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지, 이걸 발행한 회사는 어디인지 이런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죠. 만약 ETN을 발행한 회사가 망해버리면 만기에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지 못할 테니까요.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요.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ETN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내가 ETN을 하나 사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IV라고 하는 지표 가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표 가치는 쉽게 말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상품의 적정 가격이에요.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장이 열려 있을 때는 IIV라는 실시간 추정치로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과 지표 가치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중에 괴리율이 크다면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쯤 멈춰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이 괴리율이 해소되지 않고 장 종료 시점까지 높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이런 공시가 없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괜찮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자 하는 자세, 그 차이가 결국 수익과 손실을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만큼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알고 투자하는 거, 그게 진짜 투자의 시작이니까요.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백장이와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보시죠.